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흐름이 꺾인 것도 아니고 안 꺾인 것도 아니고 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안 무너진 것도 아니고 상당히 애매한 포지션으로 어제 마감을 하면서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정도 구간이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장기 보유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또 이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뭐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다 지나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정도의 수준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물력 있으신 그런 분들에게는 뭐 어쨌든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겁니다.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3%,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하죠. 이 떨어진, 뭐 떨어지려면 팍 떨어지든가 아니면 뭐 오르든가, 굉장히 애매하게 빼는 것도 아니고 안 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 주가가 사실은 월요일날 큰 하락이 나오고, 사실 오늘 이제 5일선 91,200원, 11일선 91,700원이 다 깨졌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하락세로 돌아섰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20일선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하락세가 상승세가 깨지지 않았다.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고, 지금은 이제 보합으로 가는데, 월요일 날 있었던 이 긴 장대 음봉에 의한 어떤 그 보합권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다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기 직전의 수준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간외에서 100원이 빠졌는데, 역시 늘 말씀드리지만 크게 의미를 둘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장중에 외국인이 매도로 계속 이어지다가 장중에 그 매수가 살짝 들어왔었고요. 기관은 계속 매도 폭탄을 던졌고, 연기금이 마지막에 살짝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이 매수 또 2위였나요? 매수 상위 종목에 올렸습니다만 63,000주, 어제 그저께 21일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에 그쳤고, 개인은 21,000주 매수, 그런데 기관은 10만 주 조금 넘게 매도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좀 매도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주 초반에서부터 쭉 매수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거래량인데,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고 계속 상승하지 못한 채로 계속 흐르는, 살짝 흘러내리는 그런 추세에서는 거래량이 줄다는 것은 더 이상 매도를 하려고 이제 내놓는 매물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반대로 꾸준히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급격히 준다는 것은 더 이상 사려고 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의 전 단계 신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지금 굉장히 하락세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정도 가격에서는 더 이상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줄고 있다. 제가 이 장대 음봉이 나오던 날부터 거래량 말씀을 드렸는데, 634만 주에서 매도가 4.6% 하락이 이제 나왔었던 이후 375만 주로 한 절반가량 줄었고, 다시 163만 주로 한 절반 이상 줄었고, 157만 주에 이어 125만 주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거래량 125만 주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밑에 5월 4일 이후 쭉 보시면 125만 주보다 적었던 날 없죠.
자, 3월 24일 이후에도 125만 주보다 떨어진 날이 없었습니다. 더 확대해서 2월 25일부터 따져보면 3월 4일에 딱 하루 있었습니다. 96만 주.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125만 주라는 거래량은 굉장히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뭐랄까요? 이제 기술적으로 좀 담아야 할 타이밍이 왔다. 만약에 이 거래량보다 더 적어진 상태에서 보합권으로 월요일 날 간다면 화요일, 아니면 당장 월요일, 또는 뭐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가려면 여기서 또 거래량이 실리면서 하락,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금 국제 정세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증시에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제약바이오에 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종목 장세, 또 훈풍,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대 뭐 등등을 따졌을 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실적도 좋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더 큰 폭으로 하락시키기에는 상당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인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수준에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담는다. 이 기술적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어제 뭐 요 며칠 보합으로 갈 때 이게 보합권이라는, 그러니까 자꾸 흘러내리는 것 같지만 일정 수준 밑으로는 더 내려가지 않죠. 그런 모습을 아마 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어떤 이 정도 수준에서는 반대 물량, 반대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게 들어오는 거죠. 미리 세팅되어 있는 수준에서 이 정도에서는 매수, 이 정도 가격까지 떨어지면 자동으로 매수가 걸려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돼 있는 것들이, 물량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그러니까 지난 최근 한 2달 반 정도, 한 거의 석 달 정도 동안에 가장 적은 상태, 거래량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다는 것은 이제 담아야 할 시점이 왔다. 제가 그 지난 5월 18일에 있었던 그 이제 장대 음봉이 지난 4월 1일에 있었던 음봉보다 굉장히 폭이 좁고 짧기 때문에 이 보합권으로 흐르는 그 횡보하는 그 기간이 짧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거래량이 점점 줄게 되면 이제 그때는 좀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 초반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타이밍이 이제 하루 이틀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큰 폭으로 되기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정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뭔가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어쨌든 더 흘러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거래량이 또 그렇다고 갑자기 막 엄청 터지면서 상승하기에도 그것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최근에 빠진 그 물량 정도를 외국인 기관 또는 뭐 어떤 주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좀 담아야 할 타이밍이 뭐 며칠 안으로 다가온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초반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하락은 좀 줄지 않을까, 멈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조금 그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들여다봤을 때 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 5월 18일 매도 포지션 나온 이후에 돌아서지 못한 채 그 기준선과의 거리를 더 벌리면서 하락하고 있고, MACD도 어제 매도 포지션이,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군요. 수요일에 매도 포지션으로 나와서 목요일, 금요일 거치면서 그 폭을 더 넓히고 있는 상황이고, OBV 하나가 지금 아직 매도 포지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기준선에 거의 걸쳐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주 초반에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OBV도 매도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보조지표 대부분이 뭐 추세, 어떤 뭐 거래량, 아니면 뭐 어떤 그 여러 가지를 대변하는 그런 보조지표들이 대부분 다 매도 신호를 다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이고, RS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매수를 보는 그런 지표인데,
과매수 제가 지난 5월 18일 이전에도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 변동, 단기 가격 변동에 좀 유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자마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었는데, 지금 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쭉 옆에 3월 말 이후에 쭉 보시면 어느 정도 과매수에서 그 과매수라는 그 부분을 덜어낸 수준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더 많이 내려간 것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이제는 좀 담아야 할 타이밍이 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현재 상태보다 120만 주보다 더 빠졌던 3월 4일 같은 90만 주대의 거래량이 만약에 뭐 120만 주 미만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횡보한다. 그러면 화요일,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 날 당장 기술적으로 반등이 좀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언제나 뭐 매번 똑같진 않겠지만 하여간 지금 상태에서는 손실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 물량을 여유 자금이 생기실 때마다 좀 늘려가는 전략, 그래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고 덩치를 키우는 전략, 이게 유효할 것 같고, 수익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홀딩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급반등을 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하지만 이 종목이 그렇게 단기로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은 홀딩도 좋고, 또 일정 부분 매수해서 좀 키워 놓는 것도 뭐 좋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름 시즌이 되면은 이제 2분기 실적에 또 치료제 개발에 합병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힘든 구간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일 뿐 당장 갑니다. 그런데 그때 막상 갈 때는 또 쫓아가서 매수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가파르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미리 좀 담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엊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한 주 빠지고 2주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요. 그 패턴에 따르면 2주 연속 하락을 한 경우가 최근 몇 달 사이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음봉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는 어쨌든 월, 화, 수, 목, 금요일 종가에서는 지난주 어제 그 종가보다는 높아져 있을 확률이 더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에는 걱정하지 않으시고 좀 더 여유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삼아도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